자, 묘신. 묘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목이죠. 그리고 금이지만 이 속에 임수가 있어서 습입니다. 습과 습이 만났어요. 이 금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가르고 끊는 거, 매듭 짓는 겁니다. 그러니 묘신이 만나면 이 금이 금금목해서 가지치기를 하겠죠. 가지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금이 이 묘목을 보면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여기저기로 뻗어나지 못하게끔 딱 잡고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 묘목은 파릇파릇 새순이잖아. 그래서 처음에 신금을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가벌이 있고 이 속에는 무임경이 있어서 이렇게 얼경으로 지금 합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다정한가 싶어서 다가갔더니 결국은 이 속박 속에 내가 묶여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죠. 마치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조그마한 나무가 굴러가는데 이 철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철사로 나를 휙휙 감아버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이 습이란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죠. 맺고 끊음. 그 자체가 묘가 볼 때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주 중에서도 젊었을 때 20대 초에 이제 못 모르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속이고 나를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신금 중에는 이 임수가 있거든. 금생수 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신금이 사주에 있다는 거는 지혜롭고 똑똑한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고 매듭을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20대부터 관계가 시작된 게 이분이 그때 나이가 38인가 되어졌거든요. 내일 모레 40을 달리는데도 아직도 이분한테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분을 봤어요. 자, 이럴 때는 이 습 때문에 꼼짝달싹 말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습을 말릴 수 있는 것이 좋아한 것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목이 온다면 이것이 좋아한 거죠. 그죠? 인신충해버리면 이 자리가 온전히 끊어지면서 인묘운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이 생겨 조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말리는 화 기운이 온다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사화가 와서 사신합을 하고 목생하러 나간다든가 이렇게 이 습을 말리는 그런 기운이 와버리면 이 묘신에서 내가 풀려나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이 온다. 일단 인목이나 묘목은 이제 막 자라는 기운이에요. 근데 신금부터는 이제 완성체거든. 완전함에서 결실로 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묘목이 신금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좋아라 갔다가 이렇게 찰싹 묶이게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항상 이 습을 말릴 수 있는 인자, 그것을 이 조한 기운을 찾아서 내 공부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묘신을 또 우리가 기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묘신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똑똑합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운으로 어떤 문해라든가 그죠? 문해, 창작 이런 쪽으로 그 쓰임을 담한다면 이 기운을 있잖아 잘 활용만 한다면 크게 대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운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항상 습이 많은 것은 조로서 이렇게 말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구를 보면 이게 지금 화생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축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얼음 덩어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확 갖다 부으면 마치 우리 후라이팬에 지금 기름 넣어갖고 이글이글한 상태에서 찬물 딱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얼음물을 들고 확 일어나 버리죠.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화가 있으면 차라리 따뜻한 햇살로 천천히 이렇게 이 땅을 녹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응집력이 대단해요. 굉장히 이렇게 탁 이렇게 옮아져 있는, 엉축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뜨거운 화기를 확 들여다보면 이게 반응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때는 폭발력을 지니게 돼 있어요. 이 열기를 축이 한 번에 감당하기가 어렵다. 속까지 스며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겉으로 와장창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 응집력과 맞붙어서 폭발력을 이제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구를 탕화라고 얘기합니다. 탕화. 차라리 이게 사주 안에 이게 있으면 이걸 가진 직업을 가진다면 월등하게 남들보다도 실력이 우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한 방에 뭔가를 이거를 다 섭렵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게 중독 증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화가 예를 들면 이모다. 이모일주가 축을 만났으면 어쨌든 관성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상당히 강하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돈의 경제적인 안정화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 욕심이 너무 압축되고 강하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재관으로 향하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 속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이 말미암아 여명에 있어서는 이 관성으로 직업을 통해서도 또 내 남편, 배우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폭발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종으로 보면 뭐 알코올, 돈에 대한 집착도 중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남편, 내 배우자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올인하는 이것도 중독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해준 만큼 나한테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너무 잘해주니까 나한테는 반대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결국 이거는 집착이죠. 이거 역시도. 집착을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 알코올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약 어떤 중독 등이 있죠. 이런 곳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명이 이 추구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성으로 내가 이렇게 추구가 되어졌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력을 뜻하는 거죠.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하나를 해결하는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도 역시 옹고집이죠. 옹고집. 그리고 과거의 것. 이런 것들에 내가 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축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목이죠. 인목. 그러면 축인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지장간 합도 되고 인호도 좀 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서로 간에 이제 보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 이 축이라는 것도 습이죠. 습. 그리고 이 오화도 안에 병기정입니다. 이 습을 또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가운데서도 이 습이 있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한 것이 와서 이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축의 인자를 서서히 이제 말려나가게 되면 이 축의 원진 기문이 해결이 되어진다. 사화가 오더라도 사오미로 가고 사축의 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준독정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습관이 있죠, 습관. 옛날부터 내가 가져왔던 잘못된 습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습관이 결국은 누굴 만드냐 하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야. 지금의 내 모습은 바로 습관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습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습을 벗어 던지는 순간 내가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습, 내가 가지고 난 습관을 한 개라도 있잖아.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서히 여기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과거의 어떤 집착이라든가 그런 것 속에서도 내가 탈바꿈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과거의 집착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옹고집적 나 기질의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외골수적인 기질 자체를 서서히 좀 버려 나가셔야 된다. 습관은 한 방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내가 서서히 있잖아.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다 보면 차차 바뀌어서 나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미를 보면 자미는 씨앗이죠. 근데 이것이 아직은 여린 씨앗이에요. 이게 지금 축으로 가야만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으로 와서 확 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열려지는데 이 미가 와버리면 이 뜨거운 땅에다가 이 겨울에 있는 씨앗을 심어버리면 여기에 뭐가 나냐 하면 우리가 감자 싹이 난다 얘기하잖아. 싹이 나서 결국은 제대로 이게 쓸 수가 없게 되잖아. 이 종자를.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변질되고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천간에 보면 개수입니다. 개수. 이 개수는 위로 쏙 빨려 들어가죠. 여기에 묘지가 됩니다. 이 조금 내리는 이 빗물, 이 빗줄기는 밑토가 싹 빨아당겨요. 그래서 이런 자수 같은 경우에도 이 밑토가 쏙 빨아당기죠. 이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역시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이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수가 미토를 보면 현침도 되잖아요. 그냥 미토를 보는 순간 내가 뭔가 불안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 심리. 그게 자수와 미토가 만나면 자수가 서서히 어떻게 말라서 미토 쪽으로 싹 흡입이 되더라. 이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운이 잠이다. 그래서 잠이 역시도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촉이 빠르죠. 그래서 아예 축이 와서 자축으로 이렇게 합을 해서 충미충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버리고 자축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수가 온다면 이 미토가 해수를 해미로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해저와 또 합력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율한 것은 이렇게 물기운이 왔을 때 이게 이제 자미가 풀어지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각자 자유롭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마음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있다면 이렇게 이 자는 비견이잖아요. 그죠? 비견이지만 이렇게 자미가 만나버리면 이게 편관이야. 이 비견의 역할로 온전히 이 미토를 감당하기가, 편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주에 이렇게 신금이 온다면 금생수로 토생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오는 거죠. 어쨌든 이쪽과 합을 하든
또 이 미토를 풀어주는 이 수기운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잠이 원진을 풀어주면 나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각정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진기문은 너무나 습해서 과습해서 오는 문제고 또 너무나 조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습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수가 올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습하면 조를 취하고 또 조하면 습을 취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또 주변의 그러한 인맥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바뀌어나갈 수 있는 내 운명을 바뀌어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